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2024년 12월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 동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연말이네요. 이렇게 빨갛게 성탄절 분위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일단 그 시중은행 1년 만기 기준으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여기 저축은행이라고 잘못 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시중은행 먼저 볼 건데 경남은행 AA 플러스가 3.4로 가장 높고요. 전북은행 3.22, 농협은행 3.17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도 좀 잘렸지만 가입하고 계신 사업자별로 이 상품의 한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가 높은 상품들부터 이런 그 투자자분들이 그 은퇴자들이 먼저 가져가시기 때문에 상품 제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남은행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점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3%대 이렇게 농협은행 정도 3.17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거 먼저 오픈런돼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만기는 경남은행 2.7, 우리은행 2.5로 벌써 확 떨어지죠. 3년 만기로 가도 2.5, 2.35니까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을 많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축은행 경우는 제가 올해는 가급적 부동산 PF 등등의 부실 문제로 소개를 드리고 싶진 않는데 어쨌든 DC나 IRP에서 가입하시면은 예금자 보호, 원금하고 이자에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시니까 가급적 한국투자, 한화 등등의 금융계열사 계열의 저축은행 등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이 A 플러스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3.46이고요. 고려저축은행이 3.55, 한화가 3.3 정도니까 시중은행보다 좀 높습니다. 아마 그 시중은행의 경남 등등이 없을 때 대안으로 일부 가져가 보실 만한 은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년짜리로는 키움저축은행이 3.55 대신이 3% 수준입니다. 3년은 대신이 3%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뭐 3년까지 3%짜리가 보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타이거의 투자등급 회사채 액티브 같은 ETF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듀레이션도 약 한 3년이 좀 안 되고 YTM도 현재 지금 3.26 정도 되니까 이런 그 저축은행보다 유동성이면서 언제든지 들고 있다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3.26이니까 뭐 금리가 좀 올라가면은 듀레이션 때문에 이게 조금 그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뭐 한 2년 이상 이렇게 가져가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연안산 수익률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꼭 저축은행 긴 걸로 묶어 놓으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해보게 됩니다. 또 기초지수 면에서 얘는 신용등급도 A 플러스 이상, AA 제로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저축은행 그 중에서도 안전한 애들을 좀 골라놓은 정도의 금리 수준을 좀 노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돼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우리자산운용의 브랜드죠. 25-09 회사채, 이게 25년도 9월 만기란 뜻인데 얘의 경우도 3.45 정도 나온다니까요.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얘는 이제 3년짜리는 아니고 대략 한 1년 정도짜리 상품으로 생각하시고 투자하셨다가 중간에 팔고 나오셔도 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증권사로 넘어갑니다. 1년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AA 플러스 등급의 최우량 증권사들이 3.55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한투, 하나, 신한, 미래에셋 등등의 AA 플러스 등급 얘도 3.55, IBK 투자증권처럼 AA 마이너스는 3.62입니다. 여기 위에 AA 제로인데 프로서로 잘못 오기가 돼 있네요. 그리고 신용 등등이 3.6입니다. 확실히 증권사로 가면은 3.5에서 6짜리가 많이 보이죠. 근데 증권사도 상품이 없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2년은 3.4 그리고 교보가 3.5까지 주는 게 보이고요. 3년은 메리츠 3.65에 교보가 3.5 수준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등급 회사채 액티브라든가 이거 3.26 나오는 거나 앞서 말씀드린 25-09 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좀 금리 메리트가 좀 비슷하게 있고 좀 유리한 수도 있겠다라는 게 증권사의 장점입니다. 대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꼭 유의해서 너무 이거에 몰빵하시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PF하면 사실 증권사 노출도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때 이제 보라색이 국고채 3년 금리고 파란색이 이 타이거 투자등급 회사채 액티브의 기준 가격입니다.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확실히 가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때가 바로 언제냐? 레고랜드 사태 때입니다. 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그 정부에서 똥볼 차는 일만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이때 이 시장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때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국채보다는 이자를 조금 더 주는 회사채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런 투자 등급 회사채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이 상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9가 금리는 훨씬 유리하죠. 3.45 만기가 짧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아직 한 1년이 채 남지 않아서
하지만 이런 상품 넣어놓고 계시다가 금리가 더 오르면 더 사도 되고요. 또 좀 주가가 빠지면은 얼른 이거 팔아서 예금은 만기 전에 깨면은 중도 해지 이율이라고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이자를. 근데 얘는 뭐 중간까지 쌓여있는 수익률 실현하고요. 다른 걸로 갈아타시면 되니까 물론 유리한 양호한 그 리밸런싱의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보험사로 넘어가면 교보생명이 AAA 교보생명 3.1짜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화생명이 3.25, KB손해보험이 3.2, 하나생명이 3.3 정도니까 보험사도 만약에 정기예금의 대안으로 나쁘지 않다. 다만 상품 한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건 거듭 말씀드리고요. 2년으로 가면 교보생명이 3.2, 한화생명이 3.25, IBK연금보험이 3.35로 올라갑니다. 3년으로 가도 삼성생명이 무려 3.4를 제공합니다. 굉장하죠.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는 보험사 상품도 괜찮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저 원 25-09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3.45에 0.85년 금리가 매력적입니다. 3년을 안정적으로 묶어 놓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험사를 활용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이런 채권형 ETF 상품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꽤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금리를 지난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0.25% 낮추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일 수 있고, 물론 낮췄을 때 환율이 상승하는 리스크도 있지만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미국 해외 채권 대비했을 때는 국내 채권이 좀 당분간은 유리한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